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간밤에 마이너스 13%나 거의 폭락 수준이죠.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현재 저점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소폭 반등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최근에 이 RSI 지표가 지금 80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어제 조정 흐름을 통해서 지금 많이 진정이 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열이 이제 과열된 것을 우리가 두고 보면은 굉장히 큰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엔진열을 좀 식혀주는 것 굉장히 필수이고,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휴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비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식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 한번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만 들어오시게 되면은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에든 언제든 시간 관계없이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또 리플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나 증발을 했습니다. 자, 이번 SEC의 돌발 ETF 결정에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먹고 있는데, 자, SEC가 이번에 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 전환 승인을 보류를 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급속히 흔들렸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최근 하락의 결정적인 촉매가 바로 SEC의 ETF 관련해 급선회를 한 것인데, 자, 바로 이틀 전 11월 22일 SEC의 산하 거래 이 시장부에서는 비트와이즈 운용사의 10대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방안을 사전 승인을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바로 돌연 중단을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해서 솔라나, 카라다노, 그리고 바로 XRP 등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 상품이었고, 운용 자산은 10억 달러 이상인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보류 결정에 대해서 ETF 분석가 네이트 제라 씨는 이를 두고서 이상한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SEC 같은 경우는 이 크레스케일의 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승인 과정에서도 유사한 승인 중단 패턴이 반복됐다라면서 SEC가 최근 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는 다르게 좀 모순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가들은 리플의 현물 ETF가 통합 상장 프레임워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규제 공백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리플의 ETF가 승인될 확률을 여전히 85%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작년 10월 해당 ETF를 신청을 했고, SEC의 최종 결정 마감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번에 이제 승인을 했다가 바로 이제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서 굉장히 지금 이 SEC 내부에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적인 목소리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SEC의 이제
수뇌부 같은 경우는 모두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친화적인 인물은 맞고, 그리고 ETF 승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EC의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경우는 최근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과 회의를 진행했었죠. 이 회의에서는 이 ETF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인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것인데, 이 스테이킹 바로 이자를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이자까지 함께 제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 해당 ETF 상품이 더욱더 매력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SEC 내부에서도 이렇게 ETF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SEC와 리플의 소송이 조금 마무리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조금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 균열이 조금 이견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소송 같은 경우도 SEC 이제 리플 측에서는 이미 항소를 취하했고, SEC 측에서만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은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SEC 같은 경우는 이 항소 관련해서 다음 달 8월 15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전까지는 이 소송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빠르면 바로 오늘 저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EC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짜가 바로 오늘인데, 네, 클로즈 미팅 24일 오후 2시입니다. 이것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 25일 새벽 3시부터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해당 이제 비공개 회의 내용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총 4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금지 명령 조치의 제정 및 해결,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모두 리플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 쟁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SEC 측에서 항소를 취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벌금인데, 벌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납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XRP 코인으로 납부가 될 것인가, 이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최근에 지금 이 전 SEC 변호사인 마이크 페겔이 이미 리플 측에서는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 SEC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SEC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런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항들은 이제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투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수결이죠.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총 4인 체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중간에 이 캐롤라인 크랜쇼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의 위원만 제외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3 위원들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3대1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녘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소송도 마무리될 것이고, 또 실제로 이 XRP 코인으로 벌금이 납부가 된다면 이것은 미국 정부에 그대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SBR, 바로 전략적 준비 자산의 리플이 자연스럽게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SBR이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축 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바로 리플 코인, 이 총 5개 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바로 재원 마련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XRP 코인으로 지금 벌금이 납부가 된다라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1억 2,500만 달러를 그대로 지금 재원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액면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리플은 이제 뭐 ETF랑 IPO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곱하기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미국 정부에서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SEC의 비공개 회의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과 그리고 ETF 승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리플은 현재 이런 조정 구간은 굉장히 미세한 파동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향성을 절대 이 끈을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제 리플은 이제 신고가를 최근에 달성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도나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거지, 이 호재가 지금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죠. 조금 선 반영이 되거나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 호재는 있고 방향성은 위로 향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손실로 마감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변동성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 되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구간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맥점 자리를 우리가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실제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물량을 언제 집어넣고 물량 언제 빼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SCA 비공개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녘에 좀 나올 것인데,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제가 여러 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발빠른 대응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구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